실수를 줄이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그러면 풀 수 있는 문제도 흥분해서 조건과 문제를 놓치게 되고 틀려버리지. 결국 고질적 습관이 있다는 말은 그걸 돌파할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니까 내가 추천하는 풀이 방법은 가운데 줄을 긋고 푸는 거야. 안녕 얘들아, 노베들의 수학주치 도영구쌤이야. D-30 영상을 올렸더니 실수를 어떻게 잡느냐라면서 실수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 그래서 오늘은 실수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해. 일단 밑밥을 좀 깔고 갈 게 있는데 우리 학생들도 나한테 선생님 저 이거 실수로 틀렸어요 이런 말들을 많이 해오거든. 그러면 내가 진짜 많이 하는 말이 비록 이게 실수일지언정 너는 이 문제를 실수할 수밖에 없게 풀었다라는 거야. 당연히 단순한 실수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거든. 그만큼 실수는 명확한 인과가 있는 경우가 많아. 그렇기 때문에 인과를 교정하면 실수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하면 실수가 줄어드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 OMR 마킹법도 의외로 실수를 줄이는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야. 시간을 오버해서 마킹하면 감독관이 부정행위로 걸어버린 경우도 종종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전혀 지장받지 않도록 연습하는 것도 충분히 필요하다는 거지. 마킹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 바로하기, 끊어하기, 몰아하기. 하나씩 장단을 알아보도록 할게. 사실 나는 바로하기를 사용했던 편이야. 절대 틀리지 않을 것 같다는 확신이 있는 문제는 풀고 검산하고 바로 마킹하고 넘어가 버렸거든. 그리고 다시 한번 검산이 필요한 문제나 못 푼 문제는 그냥 넘어갔어. 그러면 다 풀고 나서 마킹이 되어 있지 않은 문제만 풀면 되니까 OMR 카드가 일종의 지도 역할도 할 수 있었던 거지. 장점이 꽤 많은데 일단 시간 안배에 꽤 유리해. 그리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 때 잠깐의 휴식 시간이 있잖아. 마킹을 하면서 흥분하지 않고 다시 차근차근 문제를 풀도록 마음을 가다듬을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거지. 근데 단점도 많아. 검산하는 습관이 안 되어 있잖아. 그럼 검산을 안 하고 마킹을 바로 하고 넘어가 버리고 계산 실수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 그리고 못 푼 문제가 만약에 많다면 이거는 OMR 카드가 텅텅 비게 되니까 절망감이 엄청나거든. 그러면 멘탈이 바사삭 될 수가 있어. 즉 이 방법은 난도가 꽤 높은 방법이긴 해. 근데 네 실력에 자신이 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하지. 흥분도를 낮춰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실수를 줄이는데 강력한 영향을 준다는 거야. 내가 너네한테 추천하는 마킹법은 끊어하기야. 문제를 일정 패키지 단위로 푼 다음에 끊고 나서 마킹을 하고 넘어가는 방법이지. 이 방법을 쓰면 마킹 실수를 할 가능성이 많이 낮아져. 1번에서 8번, 그 다음 16번에서 19번, 그 다음 23번에서 27번까지 문제를 풀고 검산을 한 다음에 마킹을 해. 그 다음 4점짜리 한 문제를 풀 때마다 바로 검산을 하고 마킹을 해. 그러면 적어도 밀렸을 가능성은 제로지. 게다가 못 푼 문제가 좀 많더라도 절망감이 굉장히 덜 들어. 시간 안배가 잘 안 돼도 뒤늦게 허겁지겁하다가 시간 오버될 확률도 현저하게 떨어지겠고. 다만 이것도 단점이 있긴 한데 시간 안배에 약간 불리하긴 해. 한 번에 뭐라 하는 것보다. 근데 사실 수능 시간이 100분이 있기 때문에 마킹하면서 손해보는 1, 2분 정도는 큰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나는 너네한테는 이 방법을 추천을 하고 싶어. 의외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은데 난 이 방법 진짜 비추해. 생각보다 마킹을 못하는 사람도 많고 마킹 해놓고 밀렸어가지고 가채점 점수랑 실제 점수가 다른 경우도 생각보다 많아. 장점은 문제를 다 풀고 마킹하는 만큼 시간 안배에 조금 유리하다는 건데 단점이 너무 무지막지하지? 모든 마킹 실수는 여기서 나온다. 검산도 꽤 중요해. 검산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점검하기와 다시 풀기가 있어. 이건 명확한 장단이 있어서 뭐가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거든. 심지어 안 하는 방법도 필요할 수도 있어. 그래서 너한테 더 맞는 걸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하는지 어떤 장단이 있는지만 가볍게 알려주고 넘어가도록 할게. 단 검산에는 대전제가 있어. 풀이 과정을 체크할 수 없다면 아예 검사는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 풀이 과정을 깔끔하게 푸는 연습은 무조건 필요한 거야. 내가 추천하는 풀이 방법은 가운데 줄을 긋고 푸는 거야. 왼쪽에서부터 차근차근 문제를 풀고 오른쪽은 혹시 만약에 공간이 부족할 때 풀거나 아니면 검산할 때 다시 푸는 섹션으로 남겨두는 거지. 자, 그럼 점검하기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 일단 문제를 푼 다음 그 문제 답이 나왔다고 가정을 해보자. 키포인트는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지 않는 거야. 한 20초 정도 묻는 게 뭔지, 그리고 조건들이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조건들을 어떻게 변환해서 어떻게 풀어나갔는지 그 논리를 하나하나 점검을 하는 거야. 혹시 틀리게 전개한 게 없는지 확인해 보는 거지. 만약에 값을 대입을 할 수 있는 문제라면 역산을 해서 값을 대입을 한번 해보는 거야. 그 값이 나왔다? 그러면 그 문제는 100% 맞게 되겠지. 장점은 진짜 엄청나게 빠르게 검산을 할 수 있다는 거고,
단점은 한 번 실수한 부분에서는 또 실수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 내가 예전에 2의 세제곱을 6으로 계산하는 아주 이상한 습관이 있었거든. 검산을 해도 2의 세제곱은 8로 고치지 않고 6으로 계속해서 맞다 하고 넘어갔었던 그런 적이 있었어. 이런 것처럼 잘못된 것 또한 그냥 맞다고 치부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좀 존재한다는 거지. 그게 단점이야. 다시 풀기는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는 거야, 말 그대로. 다만 애초에 처음 풀 때 다시 한번 풀 걸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 공간 활용을 잘해야 되니까. 그래서 가운데 잘라놓고 왼쪽에 풀고 오른쪽을 비워놓는 이런 센스가 필요한 거야. 문제를 풀었다고 가정을 하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풀 때는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그 다음 나온 답들 두 개를 서로 비교해보는 거지. 만약에 이 두 답이 서로 같잖아? 그럼 100% 맞게 되겠지. 장점은 정확할 가능성이 높다. 단점은 만약에 검산을 했는데 다른 답이 나왔어. 그러면 멘탈 바사삭 될 수 있다.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다시 풀기를 사용하려면 애초에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수준의 실력은 갖춰야 돼. 2, 3점짜리를 20분 컷은 내야 되고 80점 정도에 도달하는 시간이 50분 정도 안에 굳힐 수 있다면 다시 풀기를 해도 괜찮다고 봐. 근데 그거보다 좀 넘어간다. 그럼 다시 풀기는 적합하지 않은 걸로 생각하는 게 좋아. 검산이 필요 없는 케이스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 만약 너네가 실무를 볼 때마다 한 개 이상의 문제를 실수로 날린다. 그러면 무조건 검산을 해야 돼. 근데 거의 실수가 없는 학생이 있었다. 그럼 이 친구는 검산보다는 4점짜리 문제를 하나 더 맞추는 데 초점을 두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지. 근데 또 뭐 사실 수능은 긴장도가 높은 시험이잖아. 그래서 실수가 기존보다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 뭐 선택은 너의 몫이야. 이건 고질적 습관이 있는 친구들한테 꼭 하라고 하는 건데 실무를 볼 때마다 실전 행동 강령을 꼭 쓰도록 해. 너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실수를 하는지 하나하나 적어 놓도록 하라고. 왜 그러냐면 새로운 실수보다 했던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거든. 단적인 예로 나는 2의 세제곱을 6이라고 계산하는 진짜 이상한 습관이 있었거든. 나 이거 고치려고 진짜 노력 많이 했어. 2의 거듭제곱을 13제곱까지 다 외웠고 1부터 30까지 제곱수 자체를 다 외워버렸어. 그리고 어떤 수든 수를 만나면 소인수분해 하려고 하는 습관이 생겼지. 그러다 보니까 6은 2 곱하기 3인 거고 2의 세제곱은 2 곱하기 2 곱하기 2인 거니까 따로 생각을 할 수 있게 됐고 더 이상 실수를 하지 않게 됐거든. 결국 고질적 습관이 있다는 말은 그걸 돌파할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니까 그걸 써놓고 돌파할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는 얘기야.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 앞에 얘기했던 거는 다 부차적인 얘기고 이게 핵심이야. 마음을 편하게 먹는다. 실수를 줄이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실수할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는 거거든. 보통 언제 실수를 하지? 흥분하거나 긴장하거나 겁먹었을 때 실수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을 칠 때 평정심을 유지해야 되는 거야. 그러려면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한 트레이닝도 필요하고 사전 세뇌도 어느 정도 필요해. 그리고 돌발 상황이 생겨도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 컴다운 시키는 나만의 방법 또한 필요하지. 나는 이거 3개 다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씩 얘기를 해줄게. 시험을 볼 때 아드레날린이 막 나오거든. 그러면 마치 싸움을 할 때처럼 막 흥분도가 올라가. 그러면 풀 수 있는 문제도 흥분해서 조건과 문제를 놓치게 되고 틀려버리지. 이거를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트레이닝이 필요해. 제일 나이스한 방법은 문제풀이 프로세스 자체를 기계적으로 체화해 놓는 거야. 그러면 매 순간 임기응변하지 않아도 되거든. 그래서 내가 추천했던 방법이 단원부터 그 다음 문제, 그 다음 조건을 보고 변환하는 훈련을 하라고 했던 거야. 그리고 이거랑 더불어서 애초에 공부를 할 때 급하게 문제를 풀지 않고 조건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찬찬히 푸는 훈련을 하는 게 좋아. 즉 애초에 공부를 할 때부터 흥분도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면 실수할 확률이 그만큼 올라간다는 얘기니까 공부할 때부터 흥분도를 낮추는 훈련을 해오는 게 좋다는 거지. 시험 칠 때 나 진짜 열심히 했고 나 정말 잘한다 라고 세뇌하는 게 좋아. 만약에 문제를 풀다가 풀이 안 보여? 그러면 시건방을 떨어. 어쭈? 안 보이네. 감히 이러면서 넘어가는 거야. 갔다 오면 보이겠지. 내가 이걸 못 풀 리가 없잖아. 그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야. 실제로도 너네가 공부를 제대로 했다면 조건만 안 놓치면 어려울 수가 없어. 조건만 제대로 잡으면 무조건 문제는 풀 수 있다고. 그리고 만에 하나 정말 어려운 문제가 나왔어. 그럼 너만 어려워? 너 말고 다 어려워.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먹으라고. 틀리면 어차피 다 틀리는 거야. 네가 모르면 다 모르는 거라고. 쫄 필요 없어.
도저히 집중이 안 되겠다면 명상을 하는 게 좋아. 명상법은 사람마다 다른데 내가 하는 명상법은 이 위에 카드로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참조해 보도록 하고, 결국 마인드 컨트롤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스스로 평정심을 유지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안정제를 먹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거든. 긴장하면 온몸이 다 굳어버리니까 사실 머리도 굳어버리거든. 근데 약 먹으면 졸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약 먹고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미리 한번 점검을 해보는 게 필요해. 약 먹고 문제 풀어보고 약 먹고 시험을 쳐봐. 그 상태에서 시험을 칠 수 있는지 점검을 해봐야 돼. 자, 이렇게 오늘은 실전에서 실수를 줄이는 방법을 알아봤어. 부디 이 방법들 잘 소화해서 수능날 실수 없이 잘 쳤으면 좋겠다. 그래서 수능 점수가 너희 커리어 하이였으면 좋겠어. 그럼 너희들의 완치를 빈다.